2023년 예비보건교사 선생님들 시험은 무사히 잘 치르고 오셨나요? 1차 시험은 이제 선생님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가채점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가채점 한다고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상대평가입니다. 면접은 1월 중순쯤, 결과 발표는 2월 초입니다. 3개월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지요. 잘 되지 않겠지만 이제 1차는 잊으시고 면접 준비 위한 마인드로 바꾸셔야 해요. 이번 영상은 면접에 도움되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해보면 나이 40에 아들 둘을 가진 육아맘과 4시간 기간제 교사를 근무하며 합격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차 점수가 컷에서 0.33 정도밖에 높지 않아서 2차를 93점 받고 최종 불합합니다. 2021년에는 1차에서 컷에서 4점 높으면서 2차를 97점 받고 컷에서 2.96 높은 상태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93점을 받았을 땐 답변이 너무 무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2021년에 97.43을 받을 때에도 기출에서 좀 벗어나게 문제가 출제되어 망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97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수를 통해 저는 결국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전체 계획은 1차 시험 직후와 1차 합격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직후에는 총 8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기출과 교직관 그리고 구조화하는 것을 먼저 다져 놓아야 할 것입니다. 1차 합격 후에는 기출 5개년을 분석 무한 연습하며 스피치 학원 그리고 스터디, 나만에 맞는 키, 구조화, 목소리 연구, 헤어, 메이크업 받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차 합격 전 그 첫 번째는 계획 짜기입니다. 1차 공부를 하듯 주 단위, 1단위로 나눠서 짜면 됩니다. 1차 시험을 치른 지금은 편안하게 책 한 권을 전체 읽기를 합니다. 주로 면접 레시피를 많이들 보지요. 그런 뒤 2주간은 면접 레시피의 개념을 익히고 기출의 한 문제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스터디원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원은 1차 때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과 계속했습니다. 그런 뒤 발표가 나기 일주일 전은 기출 2문제씩을 서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이트하면서도 조금 편안하게, 하지만 이 기간에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귀한 시간입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방대하고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면접 레시피 책 보며 단거나 하는 것입니다. 면접 레시피는 모두가 보는 면접의 정석과 같은 책입니다. 면접 레시피의 개념을 공부하고 이해가 완료되었으면 나만의 단권화를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옆에 표는 단권화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단권화를 한다면 다문화의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점은 언어 능력이 저하되어 학습 부진이 일어난다 정도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짝도우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 예는 일부 이해로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점, 해결 방안 정도 등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표는 평가원에서 모두 다 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개념 숙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권화를 위한 공부가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권화를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개념이 숙지되었을 때 간략하게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출 5개년 분석입니다. 기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면접 레시피 책에 평가원뿐만 아니라 모든 기출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가원 비교과만 파일로 정리를 따로 해서 5개년의 기출과 5개년의 기출 답변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기출을 어떤 식으로 보면 좋을지는 합격 후에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출은 볼 때마다 내용이 달라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은 정답은 없구나. 내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교직관, 교직 적성, 경험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면접 레시피 교직관 파트에 보면 질문들로만 한가득 적힌 페이지가 있어요. 스터디원 선생님과 교직관부터 스터디를 했습니다. 1차를 함께 했던 스터디원 선생님과 계속 면접 스터디로 같이 했어요. 면접 레시피의 많은 파트 중에 교직관부터 했는데 서로 번갈아가며 이야기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서로 답변하는 식이었습니다. 교직관이 중요한 이유는 교직관이 은연중에 저의 생각에 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교직관 파트의 문제는 빠짐없이 풀면서 자신의 교직관과 그 관련 내용들을 통해 나의 교직에 대한 생각을 잘 다져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도움되는 영상 자료 수집입니다. 임용면접, 보건임용면접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를 검색하면 많은 도움되는 영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상을 가급적 많이 보면서 자기에게 도움되는 영상들을 수집하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차 합격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말하기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화 스터디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저는 1차 때 함께 했던 스터디 선생님과 계속했습니다. 스터디가 없다면 한 명 정도는 발표 나기 전까지는 구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구조화입니다. 오프닝, 클로징, 그리고 기출 답안별, 답안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프닝은 우리 누구 교육은 참여교육, 미래교육을 지향합니다. 라고 하여 그 교육청에 지향하는 교육 목표에 대해서 나열해도 되고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등의 오프닝을 해도 됩니다. 클로징은 좋은 교사가 된다면 이러한 것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출을 분석해보면 문제별로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상 2번을 보면 자질과 역량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나왔는데 그때 오프닝과 클로징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학생의 미래 핵심 역량 함량을 위해 교사 또한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클로징은 좋은 교사는 이러한 자질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수 있는 교사입니다. 라는 식으로입니다. 오프닝 클로징은 생각 없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자동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또 그 내용과 적절한 것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목소리 연구입니다. 첫 해 때는 무조건 크게 연습만 했다면 다음 해에는 친절하게 답변하는 연습을 해볼까? 라고 하여 컨셉을 정해서 말을 했더니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기보단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1차 합격이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는 정말 전투돌입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기출 5개년 분석 및 무한연습입니다. 기출만큼 좋은 문제는 없습니다.
전화 스터디1과 오프라인 스터디1과 계속해서 기출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의 팁은 합격생의 면접 복귀 답안을 수집을 많이 하여 어떻게 합격생들은 답을 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맞는 면접 복귀를 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나의 답변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때 스터디가 중요한 이유는 스터디1과 서로의 소스가 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얘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받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평가원 비교과의 기출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5개년 기출을 보면 구상형 1번은 문제점과 대처, 구상형 2번은 자질과 노력, 구상형 3번은 교사상, 교육관, 구상형 4번은 갈등의 이유와 대처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문항별로 문제를 분석하여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스터디1과 함께 해나갈 문제입니다. 이 답안은 제가 작년에 본 면접을 복기한 답안입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복기 답안을 한 개라도 더 보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공개를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항별로 오프닝과 클로징을 했고 그리고 구상형 1번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상형 2번 같은 경우는 기출과는 조금 다르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구상을 하는 시간에도 답변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구상형 3번은 직접적으로 교육관이나 교사관을 묻지는 않았지만 교육관이나 교사관을 빗대어서 얘기를 함으로써 조금 더 풍성하게 답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답형은 지문만 제시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문도 길었고 문제도 3가지나 되어가지고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조금 핀트가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었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번째 답변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맞는 키를 이용하여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여기서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번 제가 적어 놓은 답안을 보시고 선생님들에게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치 학원은 1차 발표 후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2주간 6회 정도 월수금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했었습니다. 스피치 학원의 장점은 기본 개념을 잡기가 좋았고 만능 틀이나 모의 면접을 마지막에 해줍니다. 또 모르는 사람과 매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말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임용과는 조금은 스타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중간에 안 하는 경우도 보기는 했었습니다. 저는 스피치 학원이 좋았던 이유가 풍성한 오프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그 상황을 안다면 교사로서 무척 안타까울 것입니다. 라는 식의 오프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사람과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긴장이 많이 되지 않았고 말해볼 기회가 많다 보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냥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스피치 학원이 필수다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면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겠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한번 해볼 만한 학원인 것 같습니다. 3번째 스터디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전화, 대면, 그리고 조이 스터디, 그리고 모의 면접 2번 정도를 봤었습니다. 전화 스터디로 기출을 계속 돌렸고 대면 스터디를 1차 합격을 하고 구했습니다. 저는 3명이 모였었는데
응시 지역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전공은 같은 사람끼리 하였습니다. 대면 스터디는 월수금 주 3회로 하여 실전처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상을 10분 다 같이 하고 번갈아 가며 10분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엔 옷까지 다 갖춰 입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하고 앉아서 말하고 그리고 퇴장하는 것까지 모두 연습해보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서로 지적해주고 또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갔습니다. 밴드의 운영 방식 등은 스터디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맞는 키. 자기만의 맞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수를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할 때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는 키란 어떤 문제에도 사용 가능한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유튜브에 여러 검색을 해보면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맞는 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자기화하여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맞는 키의 예시로는 부모님과 연계가 있습니다. 학생의 학교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연계하여 학생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제가 실제로 작년 문제에서 즉답형 3번에 썼던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구조화. 구조화는 1차 합격 발표 전부터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구조화는 잘 안됩니다. 해보다 보면 계속 더 세련된 구조화를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구조화하는 작업은 절대로 혼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원과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자기만의 답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목소리 연구. 목소리 연구는 사실 저희는 거의 스터디의 막바지에 접어들 때부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앞서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또박또박하고 큰 목소리였다면 작년에는 상냥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전달해 보겠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실제로 목소리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헤어 메이크업 받기입니다. 1차 합격을 받고 미리 검색해 놓은 샵에 전화로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면접 장소를 고려하여 이동거리가 편한 곳으로 정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은 필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면접관에서 반 정도는 했었고 반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간절했고 또 모든 걸 다 쏟아붓자라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했을 때 더 예뻐 보이고 자신감도 생겨서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도움되는 말을 전하고 싶어 계속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앞만 보고 달릴 때입니다. 불안을 표현할수록 불안이 더욱 쌓였습니다. 떨어져도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그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keep going, 그냥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릴 때입니다. 제 영상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아주 작게 도움이 됐으면 좋은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도움받았던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께도 많이 전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준비했던 올해의 수학이 원하는 방향으로 꼭 맺으시기를 최종 합격을 기원드리고 저 또한 내년에는 신규의 티를 벗고 좀 더 전문가적인 보건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최종 합격 기원드립니다. 화이팅!